오늘은 피터 슈타인버거와 함께합니다. 인터넷을 완전히 장악한 오픈소스 개인 AI 에이전트, 오펀클로의 창시자입니다. GitHub 저장소가 하룻밤 사이에 16만 개 이상의 스타를 기록했습니다. 커뮤니티에서는 봇들끼리 대화하는 몰트봇 같은 수많은 프로젝트를 만들었습니다. 이제는 봇들이 현실 세계에서 사람을 고용의 일을 시키기까지 합니다. 이번 대화에서는 그의 깨달음의 순간, 남들과 다른 개발 철학, 그리고 이것이 2026년 개발자들에게 어떤 의미인지 이야기합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사람들이 원하는 걸 만드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지금 오펀클로라고 불리는 이것이 정말 대단한데요. 5번째 이름이죠. 네. 인터넷에서 정말 폭발적인 반응이었는데요. 지난 한두 주 어떠셨어요? 세상에. 동굴이 필요해요. 혼자만의 일주일이 필요합니다. 동굴에서 나왔더니 다시 동굴로 돌아가고 싶으신 거군요. 작은 가재처럼요? 정말 미친 한 주였어요. 한 사람이 이걸 어떻게 다 감당하는지 모르겠어요. 이메일에 답장만 하려면 일주일은 더 필요할 거예요. 엄청 좋은 것도 받았고 엄청 안 좋은 것도 받았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사람들의 감정을 자극하고 관심을 끌고 영감을 준 무언가를 건드린 거죠. 정말 멋진 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AI나 개인 비서를 만들어 왔잖아요. 오펀클로가 뜬 이유가 뭘까요? 가장 큰 차이점은 실제로 여러분의 컴퓨터에서 실행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본 모든 것들은 클라우드에서 실행되거든요. 컴퓨터에서 실행하면 몇 가지만 할 수 있는 수준이었죠. 하지만 이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훨씬 강력합니다. 내 컴퓨터로 할 수 있는 건 뭐든 다 할 수 있는 거죠. 오븐이나 테슬라, 조명, 소노즈 스피커에 연결할 수도 있어요. 제 침대 온도까지 제어할 수 있어요. 채트 GPT는 그걸 못하죠. 자신이 가진 모든 능력을 AI에게 준 셈이네요. 친구가 오펀클로를 설치하고 내 컴퓨터를 살펴보고 지난 1년의 이야기를 만들어줘라고 했더니 정말 대단한 이야기를 만들었대요. 친구가 어떻게 이걸 했어? 라고 물었는데 오펀클로가 오디오 파일을 찾아낸 거예요. 매주 일요일마다 녹음하던 파일들인데 친구 본인도 그걸 잊고 있었거든요. 1년도 더 된 일이었으니까요. 컴퓨터 전체를 검색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놀라운 결과를 보여줍니다. 모든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으니까 다양한 방식으로 놀라게 해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사람과 봇의 상호작용을 넘어서고 있잖아요. 봇과 봇 간의 상호작용이나 봇이 사용자를 대신해서 다른 사람에게 일을 시키는 것까지 이야기하고 계시잖아요. 실제로 봇이 현실 세계에서 다른 사람을 고용해서 일을 처리하게 하는 건데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가요? 자연스러운 다음 단계라고 생각해요. 레스토랑을 예약하고 싶으면 제 봇이 알아서 하는 거죠. 제 봇이 레스토랑 봇에 연락해서 협상을 하는 거예요. 더 효율적이니까요? 아니면 오래된 레스토랑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제 봇이 사람을 시켜서 그 사람이 레스토랑에 전화하게 하는 거죠. 왜냐하면 봇을 싫어하는 곳이니까요. 아니면 직접 가서 줄을 서거나요? 봇주인 대신에요. 여러 개의 봇을 가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개인 생활용, 하나는 업무용 전문 봇이요. 어쩌면 그 사이에 모든 것을 관리하는 관계봇도 있을 수 있고요. 아직 모르겠어요. 아직 너무 초기 단계예요. 실제로 작동하는지 아직 파악하지 못한 것들이 너무 많아요. 하지만 이제 그 타임라인 위에 있다고 느낍니다. 모든 사람들이 중앙 집중식 초지능을 쫓고 있었는데 지난 열흘 정도 동안 떠오른 건 군집 지능과 커뮤니티 지능인 것 같습니다. 한 사람이 실제로 무엇을 이룰 수 있을까요? 한 사람이 아이폰을 만들 수 있을까요? 한 사람이 우주에 갈 수 있을까요? 한 사람이라면 아마 음식을 구하는 것조차 힘들 거예요. 하지만 집단으로서 우리는 전문화되고 더 큰 사회에서는 더욱 전문화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배워서 AI에 적용할 수 있는 게 뭘까요? 이미 특정 분야에 전문화된 AI가 있잖아요.
범용 지능이긴 하지만 동시에 전문화된 지능이기도 하다면 어떨까요? 정말 흥미진진해질 것 같아요. 내 미래의 창을 열어준 셈이고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그 위에서 만들어가면서 자신만의 깨달음의 순간을 경험하고 있어요. 당신의 깨달음의 순간으로 돌아가서 그 순간을 다시 들려주시겠어요? 저는 그냥 뭔가를 입력하면 컴퓨터가 알아서 하는 아주 단순한 걸 원했어요. 5월, 6월에 그 버전을 만들었는데 괜찮긴 했지만 완벽하진 않았어요. 그리고 나서 다른 것들을 많이 만들면서 군대를 구축하듯이 쌓아갔죠. 그리고 11월에 다시 이게 필요하다고 느낀 날이 있었어요. 부엌에 갔다가 컴퓨터가 아직 작업 중인지 확인하고 싶었는데 그 작업이 코딩이었어요. 네, 물론이죠. 다른 걸 코딩하고 있었나요? 아니면 이것 자체를 코딩하고 있었나요? 아니요, 그냥 그 필요성이 다시 생겼던 거예요. 그때 뭘 코딩하고 있었어요? 뭘 만들고 있었어요? 세상에. 제 깃허브의 프로젝트가 한 40개쯤 돼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팟캐스트나 이런 인터뷰 같은 걸 넣으면 요약해주는 크라이 앱이었어요. 터미널에서 슬라이드도 보여줬는데 요즘은 그게 되거든요. 네. 컴퓨터에 대한 사랑으로 이것저것 만지기 시작하신 거군요. 실제로 은퇴해서 복귀하셨잖아요? AI를 가지고 놀다가 점점 빠져들어서 폰으로도 항상 하고 싶어진 거죠. 마지막 프로젝트로 와이터네를 2달 동안 작업했는데 너무 잘 되어서 문제였어요. 친구들이랑 있을 때도 옆에서 코딩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어요. 이건 너무 중독적이라 멈춰야겠다고 생각했죠. 그리고 11월에 다시 그 욕구가 돌아와서 클라우드봇, 지금의 오펀클로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또다시 만들었구나 했는데 이번에는 더 잘 만들었거든요. 이번에는 터미널에 입력하는 게 아니라 친구에게 말하듯이 하는 거예요. 컴팩션이나 새 세션, 어떤 폴더에 있는지, 어떤 모델을 쓰는지 같은 건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파워 유저를 위해 열어두긴 하지만 보통은 그냥 친구에게 말하듯이 하면 되고 그 친구가 바로 유령이든 존재든 뭐라고 부르든 마우스와 키보드를 제어하면서 알아서 일을 해주는 거예요. 네, 우와. 이게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걸 하네라고 깨달은 순간은 언제였나요? 말 그대로 아주 조잡한 초기 프로토타입을 만드는데 1시간이 걸렸어요. 워트세프가 클로드 코드를 연결하는 의존성 사이에 약간의 접착제를 붙인 것뿐이었어요. 클로드 코드를 호출해서 결과를 받아오는 거였죠. 느리긴 했지만 작동했어요. 이미지도 필요했어요. 사진이 필요하잖아요. 모델이 셀카 같은 걸 보내고 이미지를 만들어서 보내줬으면 했어요. 그걸 만드는 데 몇 시간 더 걸렸고 그 후에 마라케시로 갔습니다. 생일 파티에 갔는데 인터넷이 좋지 않았어요. 그런데 워트세프는 어디서든 작동하잖아요. 그래서 많이 사용했어요. 레스토랑에서 이게 뭐야 하면서 사진 찍어서 번역해줘라고 하면 바로 해줬거든요. 정말 유용했고 또 정말 좋았던 게 제 언어로 말해줬거든요. 약간 건방지기도 하고요. 재미있고 사용하기 정말 즐거웠어요. 그러다가 걸으면서 음성 메시지를 보냈는데 잠깐이라고 했죠. 이게 될 리가 없는데. 이건 안 만들었는데 맞아요. 맞아요. 그런데 입력 표시가 깜빡깜빡하더니 10초 후에 답장이 온 거예요. 대체 어떻게 한 거야? 라고 했더니 답하길 당신이 보낸 메시지에 파일 확장자가 없어서 헤더를 확인해보니 음성 파일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푸무팩을 써서 WAV로 변환했다고 했어요. 그리고 텍스트로 변환하려 했는데 위스퍼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대요. 그런데 오펀AI 키를 찾아서 컬로 오펀AI에 보냈다는 거예요. 텍스트를 받아서 여기 있다. 이 모든 게 9초 만에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이런 구체적인 기능은 전혀 만들지도 예상하지도 않았던 거죠. 네, 알고 보니 코딩 모델이 너무 좋아졌기 때문이에요. 코딩이란 결국 창의적 문제 해결이고 그게 현실 세계에도 아주 잘 매핑되거든요. 엄청난 상관관계가 있다고 생각해요. 창의적 문제 해결을 정말 잘해야 하는데 그건 코드뿐만 아니라 현실 세계의 어떤 작업에도 적용할 수 있는 추상적인 능력이에요. 그래서 모델은 신기한 파일이 있네.
이게 뭔지 모르겠는데 라고 한 거죠. 이걸 해결해야겠다 하고 최선을 다해서 해결한 거예요. 심지어 로컬 위스퍼를 설치하지 않을 만큼 똑똑했어요. 그러면 모델을 다운로드해야 한다는 걸 알았거든요. 그건 몇 분이 걸릴 테고 제가 성격이 급하다는 걸 알았던 거죠. 그래서 정말 가장 똑똑한 접근 방식을 취했고 그게 바로 제가 세상에 라고 한 순간이었어요. 네, 거기서 완전히 빠져들었습니다. Y씨의 다음 배치가 지금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스타트업 아이디어가 있으신가요? ecombinator.com 어플라이에서 지원하세요. 너무 잃은 건 없고 지원서를 작성하는 것만으로도 아이디어가 한 단계 올라갑니다. 자, 다시 영상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래서 컴퓨터가 예상하지도 못한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되면요. 앱들은 그냥 사라지게 되는 건가요? 80%는 사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이피트니스팔이 왜 필요하죠? 제 에이전트는 이미 제가 안 좋은 선택을 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스매시버거 같은 데 가면 제가 좋아하는 걸 먹을 거라고 이미 추정하죠. 따로 말 안 해도 자동으로 기록하거나 사진만 찍으면 어딘가에 저장해줘요. 신경 쓸 필요가 없죠. 그리고 제 운동 스케줄을 개선해서 유산소 운동을 좀 더 추가해줄 수도 있고요. 피트니스 앱이 필요 없어요. 알아서 운동 계획을 세워주니까요. 할 일 앱은 왜 필요할까요? 이거 알려줘라고 하면 다음날 알아서 알려줘요. 어디에 저장되는지 신경 쓸 필요가 있나요? 아니요. 그냥 알아서 해요. 기본적으로 데이터만 관리하는 모든 앱은 에이전트가 더 자연스러운 방식으로 관리할 수 있어요. 맞아요. 센서가 실제로 있는 앱들만 살아남을 수 있겠죠. 대부분의 앱이 사라진다면 모델이 유일하게 남는 앱인 건가요? 모든 게 사라지진 않겠지만 대형 모델 회사들이 강력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결국 토큰을 제공하는 건 그들이니까요. 재미있는 건 불만 중 하나가 사람들이 토큰을 너무 많이 쓴다는 거였는데요. 아니요. 사용하는 게 너무 좋으니까 많이 쓰는 거예요. 그래서 토큰을 소비하는 거죠. 이렇게 인기 있는 걸 만든 게 제 잘못인가요? 모든 모델들이 계속 서로를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고 있고 상품화되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앱이 사라지고 모델도 상품화된다면요. 최소한 두뇌는 교체 가능하잖아요. 가제처럼 뇌를 바꿀 수 있는 거죠. 그럼 남는 건 뭘까요? 가치는 어디에 있을까요? 메모리 저장소인가요? 하드웨어가 가치 있는 건가요? 뭐가 남나요? 우선 모델 회사들이 항상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이미 보고 있잖아요. 새 모델이 나오면 사람들이 세상에 이건 정말 좋다고 하죠. 그런데 한 달 후에는 성능이 떨어졌다면서요. 더 이상 안 좋다고. 양정화했다면서요? 아니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새로운 기준에 적응한 거예요. 기대치가 올라갔지만 모델은 여전히 같은 수준이에요. 한동안 새 모델이 나올 때마다 같은 말을 들어왔어요. 사람들은 좋아하다가 그게 표준이 되고 나면 더 이상 생각하고 싶지도 않아 하죠. 그래서 오픈소스가 있는데요. 1년 전 최신 모델만큼 좋은 오픈소스가 있어요. 모두가 이건 별로야, 재미없어라고 불평하지만 이게 전에는 최고였거든요. 1년 후에 오픈소스가 이 수준이 되면 또 이것도 불평할 거예요. 당분간은 대기업들이 여전히 경쟁력이 있겠지만 하드웨어 측면에서는 흥미로울 거예요. 모든 회사가 자체 사일로를 가지고 있잖아요. 유럽인들은 아마 채트 GPT에서 기업을 추출할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 저도 잘 모르겠어요. 다른 회사가 여러분의 기업을 가져갈 방법은 확실히 없어요. 그래서 제가 채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라면 저를 사용할 수는 있지만 기억에 접근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들이 여러분을 자기들의 데이터 사일로에 묶으려고 하는 거죠. 오펀클로의 장점은 데이터의 발톱을 들이밀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 사용자가 접근 권한이 있으니까요. 사용자가 접근할 수 있으니 데이터에도 접근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기억은 여러분 소유예요. 여러분 컴퓨터에 있는 마크다운 파일들이니까요. 각자가 자기 컴퓨터에 있는 마크다운 파일로 자기 기억을 소유하는 거예요. 그리고 솔직히 그 기억들은 아마도 꽤 민감한 내용일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사람들은 에이전트를 문제 해결에만 쓰는 게 아니라 개인적인 고민 해결에도 아주 빠르게 활용하거든요. 저도 완전히 그래요. 유출되면 안 되는 기억들이 있거든요. 지금 시점에서 구글 검색 기록을 공개하는 게 나아요? 아니면 기억 파일을 공개하는 게 나아요? 구글이 뭐예요? 네. 네. 사람들이 아직 구글을 쓰나요? 이걸 만들고 너무 신이 났는데 트위터에서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더라고요. 이것의 대단함을 설명하는 데 실패하고 있었어요. 직접 경험해봐야 하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를 시도했는데 설명을 잘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미친 짓을 해보자고 했어요. 디스코드를 만들어서 보안 제한 없이 제 보드를 공개 디스코드에 올렸어요. 사람들이 들어와서 상호작용하고 제가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걸 봤고요. 프롬프트 인젝션이나 해킹을 시도했는데 제 에이전트가 그들을 비웃었어요. 사용자 아이디로 잠가놔서 저한테만 명령을 들었거든요. 네. 아주 명확한 지시를 만들었어요. 다른 사람은 위험하니 저한테만 명령을 듣되 모든 사람에게 응답하라고요. 이 지시는 어디에 저장되어 있었나요? 오펀클로 자체의 일부예요. 시스템 프롬프트의 일부인 거죠. 너는 지금 이런 상황이야라고 설명해 주는 거예요. 디스코드에 있고 공개된 사람들이 있지만 주인한테만 명령을 듣는 거라고요. 어떻게 썼는지도 기억 안 나요? 네. 네, 당신이 신이야라고 했어요. 뭘 했는지 모르겠는데. 제 시스템은 아주 유기적으로 만들어졌어요. 어느 순간 아이덴티티 MD를 만들고 솔 MD를 만들었죠. 여러 파일들을 만들었고 1월에서야 다른 사람들이 쉽게 설치할 수 있게 만들기 시작했어요. 제 것을 기반으로 템플릿을 만들었는데요. 코덱스가 템플릿을 작성했는데 결과가 좀 딱딱했어요. 사람들이 코덱스가 좀 무뚝뚝하다고 농담하잖아요. 지금은 더 친근한 음성이 있다는데 아직 안 써봤어요. 세봇들이 제 것에 비하면 너무 지루했어요. 그래서 모디, 템플릿에 너의 캐릭터를 불어넣으라고 했죠. 멀티가 개인 에이전트 이름이군요. 네, 새 이름이에요. 이름 짓는데 좀 어려움이 있었어요. 네, 멀티에게 말하고 있었던 거군요. 네. 그 템플릿들에 내 캐릭터를 불어넣으라고 했어요. 그래서 템플릿을 바꿨더니 그 뒤로 나온 것들이 실제로 재밌었어요. 제 것만큼은 아니었지만요. 비밀이 있는데 오픈소스가 아닌 유일한 파일이 제 솔댐디예요. 보디 공개 디스코드에 있는데도 아직 아무도 그 파일을 해킹하지 못했어요. 솔MD에 대해 더 말해주세요. 엔스로픽의 연구를 봤는데 몇 달 전에 누군가 우연히 가중치에 숨겨진 텍스트를 발견한 거예요. 모델이 배웠다는 걸 기억하지 못하지만 가중치에 새겨져 있었는데요. 그게 정말 매력적이었고 에이전트와 이야기해서 솔MD를 만들었어요. 핵심 가치를 담았어요. 인간과 AI의 상호작용을 어떻게 할지, 저에게 중요한 것, 모델에게 중요한 것이요. 일부는 좀 미신 같기도 하고 일부는 정말 가치 있다고 생각해요. 모델이 텍스트에 반응하고 응답하는 방식이 아주 자연스러워지거든요. 오펀클로를 만드는 데 있어서요. 오펀클로를 만들면서 때때로 좀 독특한 관점을 취하시잖아요. 코딩에 어떤 모델을 좋아하시는지, 보드를 어떤 모델로 돌리는지, 실제로 어떻게 코딩하는지요. 기트 웍트리가 인기가 많아졌는데요. 점점 더 많은 도구가 이를 지원하는데 당신은 웍트리 대신 레포를 여러 개 복사해서 병렬 터미널 창으로 작업하시잖아요. 어떻게 개발하시는지 더 말해주세요. 네, 전 세계가 클로드 코드를 쓰는 것 같은데 저는 클로드 코드로는 이걸 만들 수 없었을 것 같아요. 코덱스를 좋아하는 이유는 변경할 것을 결정하기 전에 훨씬 더 많은 파일을 살펴보거든요.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 그렇게 많은 수고를 들일 필요가 없어요. 숙련된 사람이라면 어떤 도구로든 꽤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지만 코덱스는 정말 뛰어나요. 엄청나게 느리긴 하지만요. 그래서 때때로 동시에 10개를 돌려요. 한 화면에 6개 정도 띄우고요. 저기 2개,
저기 2개. 머릿속이 이미 복잡해요. 왔다 갔다 하는 게 많으니까 다른 복잡한 건 최소화하려고 해요. 제 머릿속에서 메인은 항상 배포 가능한 상태예요. 같은 저장소에 복사본 여러 개가 모두 메인에 있어서 브랜치 이름을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이름 충돌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돌아갈 수가 없죠. 웍트리를 쓰면 생기는 제약이 복사본이면 신경 쓸 필요가 없거든요. UI 쓰는 것도 싫어요. 복잡성만 늘어나니까요. 더 단순하고 마찰이 적을수록 좋아요. 제가 신경 쓰는 건 동기화와 텍스트뿐이에요. 코드를 꼭 많이 볼 필요는 없어요. 대부분 그냥 지나가면서 보는 정도예요. 가끔 복잡한 것이 있으면 살펴보지만 대부분의 경우 설계를 명확히 이해하고 에이전트와 충분히 논의하면 괜찮아요. MCP 지원을 아예 안 만든 것도 정말 만족스러워요. 오펀클로는 매우 성공적인데 MCP 지원이 없어요. 작은 예외가 있긴 한데 MCP를 킬라이로 변환하는 제 도구인 메이포어터를 사용하는 스킬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어떤 MCP든 클라이로 사용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전통적인 MCP는 완전히 건너뛰었어요. 그렇게 하면 필요할 때 바로 MCP를 사용할 수 있어요. 즉석에서 MCP를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코덱스나 클로드 코드처럼 전체를 재시작할 필요가 없어요. 훨씬 더 효율적이고 확장성도 훨씬 좋다고 생각해요. 엔스로픽은 MCP를 위해 아주 복잡한 커스텀 검색 기능을 만들었는데 너무 까다로워서 아직 베타였거든요. 클라이만 있으면 됩니다. 보디 유닉스를 정말 잘하거든요. 원하는 만큼 만들 수 있고 그냥 작동해요. 그래서 MCP 관련 불만이 거의 없었다는 게 정말 만족스러워요. 결국 인간이 좋아하는 도구를 그대로 주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보드 위에 뭔가 새로 발명한 게 아니라요. 내 미친 사람이 아닌 이상 MCP를 직접 호출하지 않잖아요. 그냥 클레를 쓰고 싶은 거죠. 그게 미래예요. 저도 기대하고 있어요.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에게도 큰 영감이 되었어요. 지난 몇 년간 문자를 주고받으면서 당신이 다시 개발에 복귀하는 걸 봤는데, 피터, 그 열정을 쫓으라고 했었죠. 그때 이상한 바이브 터널 같은 것도 하고 계셨고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을 보면 정말 기쁘고요. 물론 실리콘밸리에서 먼 작은 나라의 외톨이가 이걸 해낸 거잖아요. 이 모든 걸 가져다 주셔서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피터.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